저는 제천 참여연대에서 상임위원장을 보고 있는 홍창식입니다. 오늘 지정 토론에 나오신 분들은 이미 사회자께서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따로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제천문화재단 설립에 관해서 제천 지역 문화계의 의견 수렴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신문을 보류하는 등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단이 필요하게 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오늘 이 공청회를 열어서 참석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생긴 것에 대해서 매우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천 문화계의 동향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동안 제천시가 조례를 상정하고 또 의회가 조례안을 보류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 제천시 문화예술계가 많이 소외됐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천 참여연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제천문화재단의 주인은 지역 문화예술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각계 단체 대표자들 또 각 장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예술인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열고 거기서 우리 스스로 문화재단 설립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를 좀 구성하자 해서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그것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상임위원들 7분, 6분 저를 포함한 7명을 뽑아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를 맞아서 우리 제천시 문화재단 설립 준비위원회에서 그동안 회의를 통해서 합의했던 내용들도 오늘 세 번 지정 토론이 끝난 뒤에 여러분께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이번 공청회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얘기를 가감없이 듣겠다는 자리입니다. 지정하시는 분들도 지정 토론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으시겠지만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여러 가지 문화재단에 대한 의구점이나 또 발전적인 이런 대안들을 많이 제시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공청회가 지역의 여론을 수렴했다는 단순한 이런 의식 행위를 넘어서 오늘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바람과 의견들이 제천시와 제천시의회의 민주문화재단 관련된 그런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주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공청회는요, 시간들이 넉넉하지 않아서 각 지정 토론하시는 분들이 5분 내외에 이제 말씀을 하시고 또 제가 토론하실 내용들을 재확인해 드리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한국예총 황경석 회장님께서 먼저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제천시 예총의 현재 지회장으로 있는 현경석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저희가 문화재단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는 것은 항상 처음인 것 같고 항상 새로운 어떤 명제인 것 같습니다. 벌써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5년 당시 민선 6개월 출범하면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우리는 아직까지 조례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의견 접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 예청에서는 지난 3월에 이제 기자회견을 한번 열어서 제천 문화재단의 설립을 위한 조례가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발표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제가 늦은 감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많지만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단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정말 깊게 토론하고 하는 문제가 쉽지가 않다. 조례라도 적어도 통과시켜 놓고 나서 우리가 정말 이 목적이 생기고 그래야 추진력이 생기고 뭐 이렇게 일이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인근 주위에 지금 아까 재단 대표님께서는 77개라고 이제 작년 중반 정도 통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간자치단체까지 합쳐서 민간기구까지 합치면 한 100개 정도의 문화재단이 이미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도해보는 시행하려고 하는 재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군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재단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문화예술이든가 사회단체 또 뭐 지역 직능단체 물론 지자체와 시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나눈다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직까지 시작을 못하고 있으니까 늦은 감이 있다고 표현드리는 겁니다. 오늘 늦은 감이 있지만 정말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 그리고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이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협의기구까지 만들어졌고 그래 만들어져서 벌써 2차에 걸친 전체 회의와 또 준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서로 다른 직능단체와 사회단체와 예술인들과의 이익이 잘 조화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정말 아름답게도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하면서 문화재단의 설립이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이 지금 모이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공청회까지 이루어진 데 대해서 정말 재단 설립을 이렇게 주장하는 측면에서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 또 바쁘신 중에도 정말 내일 새벽 4시에 출국을 하신다는데 시장님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으시고 재단 설립에 좀 이렇게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지연되어서 몇 점 적으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문화재단의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도 재단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문화재단이 우리 제천 지역에 특별히 전 지역에 정말 시급한 이유라고 저희 문화예술인 또 예총 우리 예술인 단체의 지금 대표자라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제천 지역의 문화예술 현실은 열악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척박합니다. 뭐 이제까지 해왔는데 뭘 그러냐? 아까 우리 시에서도 발표했습니다만은 점점 더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문화예술 욕구, 문화예술을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인구수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자체단체가 문화예술 투자해야 살 수 있는 돈의 한계는 이 표판은 정해져 있는데 문화예술 욕구는 날로 늘어나서 문화예술인들한테 아니면 시민들의 눈에 합리적으로 또 늘어나고 있는데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은 적기 때문에 제천 지역의 문화예술이 만약 있다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예천군에도 한 500~600명의 회원들이 모여서 음악도 하고 사진도 찍고 영화는 뭐 별도로 보니까 기회가 있습니다만 문학하고 음악하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정말로 어려운 역학가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어려운 학군에서 만들어지는 문화예술이 과연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할 수 없는 미지수고 안타깝게 그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문화예술의 일단 발전 기반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을 운반하고 만들어내고 기획하고 제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문화예술의 발전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전체 시민들의 건강한 행복 추구를
담보할 수 있다. 그런 시점에서 정말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좀 말씀드린 겁니다만 재단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되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3년의 세월을 저는 정말 아까 허송 세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지역사회에는 이 소위 시기상조론입니다. 소위 아니 지금 뭐 급해 그게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야 우리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조금 더 들여다가가지고 열심히 우리 의견을 소통을 해가지고 좀 더 좋은 기구를 한번 만들어보자. 귀하게 예술의 문화예술재단위원회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급하게 서둘 필요가 있느냐 정말 맞으시죠. 높아시고 그리고 그 기저에는 서로 불신하는 서로의 의견과 생각이 소통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우리 환경 속에 살고 있다. 그럴 때일수록 천천히 두드려서 건너자. 정말 맞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3년을 후손소홀했습니다. 다른 인근들 다음 한국에서 말씀드리려면 주변 인근에 우리가 훨씬 작은 영월, 산모 전국적으로 볼 때 적은 군 단위에서 이미 문화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가장 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 능력이 부족한 문화재단은 지금 아직까지도 그런 말이 있을 수 있고 적어도 한 4, 5년 이상의 적극적인 투자와 그 문화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재단 일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지자체와 상의하고 의회와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다면은 그렇게 정말 중요한 시점인데 우리는 아이고 이거 조금 더 하자 조금 더 천천히 만들자는 얘기는 같지만 조금 더 천천히 만들자는 얘기가 적어도 시가 이미 만들어내는 조례라도 우리가 막 토론해가면서 만들어 놓고 나야 목표가 생기고 추진동력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전혀 더 이상 뭐 시기가 좀 이르니까 하고 높아신 대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은 시급해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면서 뭐 인문학적인 가치, 문화예술의 가치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조례에 대해서도 우리가 협의기구가 만들어지고 오늘 공중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지금 100여 개를 해야 하는 이 지역 시군 전국의 문화예술 재단들이 재단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재단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문화예술 의견을 들으는 가운데 최소한 빨리 된 게 1년 적어도 2년 이상 걸린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 그 조례의 기본적인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정말 이 건강하고 아주 생명이 있는 잘 이렇게 시민사회를 아니면 시민의 행복 권리를 담보할 수 있는 재단을 만들 수 있을까에 다 노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금년에 만약 신원이 통과가 된다면 금년 말까지 재단을 출범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정말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뭐 우리 조선 시민 정신이 정말 뭐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훨씬 더 걸릴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빨리 이 조례가 통과됐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넘어가면요. 문화재단이 있을 때 해야 되는 데는 이유로 아까도 시에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정부의 문화예술 육성 지원 체계가 이미 바뀌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제 문재인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만 문화예술 육성 목적 이래가지고 사실 문화재단을 육성시키는 것을 표방하면서 뭐 사실 문화예술을 어떤 의미에서 퇴보시키고 특정한 세대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런 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탄생한 새 정부로 인해서 앞으로 문화재단, 문화예술 육성 지원책은 훨씬 강화될 것이다. 훨씬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고 훨씬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반대적인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공모사업 중심으로 지원체계가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제천시를 예를 들면 문화예술위원회나 다른 무슨 축제추진위원회 그동안 해왔던 것하고 전혀 다른 문화재단이 해낼 수 있는
공모사업 추진 체계로 정부 시행시키고 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보다는 뭐 규모가 크고 이미 5년의 세월이 이미 다 지난 탄탄한 문화재단 행사로지만 원주, 천안도 상당히 설립가적인 문제가 많았던 지금은 5월 말 현재로 금년 5월 말 현재로 공모사업단 예산이 15억 내외에 되고 있습니다. 춘천 충북문화재단은 한 7, 8억. 충북문화재단 광역단체에 비해서 오히려 더 공모사업 추진에는 조금 더 처지는 이유를 제가 문화재단에 지금 이 말씀에 이사로 참여하고 있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광역단체가 오히려 기수단체보다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춘천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광역 문화재단이면서 훨씬 한 30억 정도의 공모사업 규모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문화재단이 향후 5년, 10년 뒤에 잘 자리를 아까 말씀드린 충북문화재단이 작년 한 해 운반하는 예산이 140, 50억이지 않습니까? 네, 죄송하지만 시간 관계상 5분 시간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보고 익히면서 빨리 진행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지금 이렇게 또 좋은 이 협의기구가 만들어지고 이 재단이 주례가 통과되더라도 재단이 이제 창립되고 완전 출발할 때까지 저희 문화예술인이나 지역사회 단체 지금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도안을 만들어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좋은 결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한번 얘기가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을 5분이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놓으니까 하고 싶으신 말씀을 미처 다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그 지정 토론자들과 토론하신 분과 참석자들과의 1대1 토론을 오늘 생략하기로 이렇게 미리 약속이 돼 있어서요. 이따가 지정 토론 끝난 뒤에 우리 시 담당하시는 분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천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지만 시민의 행복 추구권과 또 문화 향유권을 위해서 문화재단의 설립이 좀 시급하고 또 전에도 통과되어야 한다. 또 앞으로 설립준비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조율될 거라고 믿습니다. 평경석 제천 예총 지회장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천 여성단체협의회 장월선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천시 여성단체협의회장 장월선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천문화재단 설립 시민공청회에서 제가 토론자로 나오게 돼서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 방금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천시 여성단체협의회는 매년 7월 첫째 주는 양성평등 주간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여성 주간 행사였었는데요. 2015년도에 양성평등 기본법이 되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 하나의 부대 행사로서 영상 미디어 센터 보면서 죽여주는 여자 이지영 감독님의 영화를 보면서 감독님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영상 미디어 센터 보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늘 오셨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날씨는 더운데 거기에 만석이 한 110석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오늘 150명 이상 오신 것 같아서 제가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해놓고 왜 이렇게 저기 사람을 많이 왔느냐. 저는 피할만 했지 그분들한테 제가 일일이 오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제천 시민분들의 문화에 대한 갈증이 그다음에 시민분들의 문화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천 시민의 문화인식 수준은 매우 높다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런 게 많이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가치를 생각한다면
문화 생산자, 소비자를 아우르는 다양하고 많은 시민들이 지역재단,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된 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가 더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라는 것은 인류가 단순한 생존을 넘어 더 아름답고 우아한 삶에 대한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추구하고 경험한 모든 물질적, 생산적 소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역문화재단 설립을 논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사고를 통해 문화재단 운영의 장기적인 목표와 가치를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음악이나 미술, 문화, 공연, 축제 등으로 대표되는 지역의 문화 영역에서 벗어나 더욱 광범위하게 문화재단의 기능에 대해 토론하고 문화재단 설립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화재단의 기능은 지역문화의 각 분야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머물지 않고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지역사회 계층별 고르고 적합한 문화적 혜택을 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문화 저변 현실에 대해 고민해 보자면 아동, 청소년, 여성, 농촌, 노인, 가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폭넓은 문화적 고민이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문화재단 설립을 계기로 문화저변 확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재단은 지역적 특성과 균형을 고려한 특성화된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기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 역사적 배경, 그리고 정서적 특수성, 또 지리적 이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능 또한 문화재단이 가져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천 지역만의 문화적 전통성을 계승함은 물론 새로운 문화적 소양에 대해 열린 자세로 수용하고 우리만의 정서를 보태어 우리의 문화를 가꾸고 계승하고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제천을 더 이상 제천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으며 우리들 역시 제천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 일반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로서 문화재단은 분명 좋은 방법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논의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은 물론 다양한 시민, 문화 소비자들의 여망 또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문화는 어디에나 있으며 그만큼 위대한 힘을 발휘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을 거슬러 동굴의 벽화에도 문화가 있으며 거리에 제잘되며 지나는 아이들 장난 속에도 문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 극한의 땅에도 문화가 있으며 현대사회에서는 가상의 공간에도 문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문화정책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고 우리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문화재단 설립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배가하기 위한 좋은 정책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 각계의 문화적 영향력을 고려한 조직 운영이 되어야 하고 또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문화정책 수립의 기능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리하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시민으로서 여성으로서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리자면 지역문화진흥이 답보 상태에 이른 지금 막힌 통로를 열 수 있는 수단으로 문화재단 설립은 분명 좋은 정책입니다. 다만 문화재단의 설립이 지역문화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문화재단이라는 조직이 아니라 문화재단이 훌륭하게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저는 여성으로서 시민으로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재단의 기능과 목표에 대한 토론은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은 물론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 시급히 하루빨리 다뤄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단 설립의 기본 전제가 되는 관련 조례에 대한 심사가 하루빨리 조속히 진행되어야 하며 조례 제정 후 구체적인
문화재단 창립 단계에 이르러서는 지역사회 각 계층이 재단 설립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재단이 문화예술인 지원은 물론 문화수요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최선의 조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시행착오를 최소화를 위해서 인근 자치단체의 정말 잘 되는 문화재단에 대한 철저한 벤치마킹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적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제천시 관계 공무원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문화재단에 대한 수혜자이자 문화공급자가 되실 문화예술 관계자 분들께서도 문화재단에 대한 현실적인 학습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점을 부탁드립니다. 문화는 우리 삶의 전부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화가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고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모쪼록 제천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이 더 나은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하고 조속한 합의와 공감으로 제천문화재단이 설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천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 장르를 망라한 광범위한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문화재단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시민들 문화 소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가 통과된 뒤에는 일반 시민들과 문화계의 참여의 길을 지금 열어둬야 된다는 말씀이 주셨습니다. 또한 한 가지 문화재단이 이제 설립된다니까 각종 단체에서 이제 자기 단체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장원순 회장님께서는 문화재단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이 아니라는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5분 동안 말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에는 제천문화원 이혜권 원장님께서 지정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제천문화원장 이혜권입니다. 그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돼서 이 공청회를 여러 번 했었는데, 저는 굉장히 안쓰러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문화재단의 필요성은 다 공감하는 바인데, 아까 우리 장원순 회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이 도깨비 방망이 마냥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 현재 제천시에서 이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현재 하고 있는 문화예술가나 시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계 단체가 한 60개 된다, 60개. 작게는 1년에 한 200~300만 원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부터 몇천만 원까지 받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 대표마다 전부 이 돈 200만 원 이걸 우리 쓰라고 주는 거냐, 이래가지고 무슨 예술문화 발전이 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관련된 분들이 여기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화재단이 만들어진다고 200만 원 지원하던 단체가 갑자기 400만 원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4년 전에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될 때 공청회 한번 갔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제 조건을 달았었어요.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문화융성을 하는데, 문서화되어 있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 당시 의원들이 법을 만들면서 시범으로 인구 한 100만 이상 도시부터 한번 해보자. 그런 전제 조건을 깔았었는데, 그 관계없이 법이 통과되니까 우후죽순으로 여러 개 단체 행정기관 단체는 한 70여 개 단체, 일반 문화재단까지 한 100여 개가 되는데, 전국에 230개 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반 정도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고, 관건은 이제 아까 윤금중 과장님께서 PPT 설명할 때 마찬가지로 종잣돈 있는 하고 시에서 일부 1억 7천 출해서 한 10억 정도를 재단에 출연한다고 그러는데, 재단이 출범되면 1년에 경비가 또 한 10억 들어가요.
그 재단에 종잣돈 10억 출연하고 우리 문화재단 앞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야 되니까 거기는 직원들도 한 10여 명 정도 필요하다. 뭐 어차피 임금비 줘야 되고 하니까 한 10억 정도 유지 운영 관리가 들어간다. 짧은 생각에서는 우리 200만 주던 거 가지 말고 우리 한 400 주지 그 돈 가지고 그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단체 여러 개 단체 분들하고 대화들은 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시의회에서 이 조례를 브레이크로 지금 조례를 수행 안 해준 데는 문제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시장님하고 조차하면서 제가 아주 직원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시장님 그 의회만 자꾸 책임 떠내지 마시오. 의원들 16명인데 충분하게 대화가 됐으면 내가 보기엔 그 40대 60 같다. 시장이 60% 잘못했는지 시의회들이 60% 잘못했는지 이건 모르겠다. 반대하고 지금 한 걸음도 못 가는 건 누구 책임도 있다 사다. 충분하게 토의를 좀 뭐 해서 조례도 어저께 그것 논의를 제가 시험한테 전화도 했어요. 조례를 시에서 만들어 왔다는데 제천시에서 만든 조례만 하지 말고 한 100여 개 단체가 그 조례를 만들고 있으면 그걸 전부 갖다가 우리가 비교해서 자기는 그 재단도 잘 못되고 엉망된 재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최대 공약수를 찾아가지고 이 재단의 발전을 유치도 가야 되지 않겠는가. 출범을 하게 되면 결국은 아까 뭐 시장님께서 충분하게 말씀하셨지만 제천 인구 한 14만 정도 되는 도시에서 누가 우리 그 제천 문화재단에다가 돈을 세이브할 거냐, 얼마 정도 세이브할 거냐. 그 원금 종잣돈 한 10억은 원금을 까먹어서 예술문화단체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과실금 이자 정도 가지고 문화재단 출연금을 주는 건데 요새 그 금리가 없어 1%의 금리입니다. 요새 정기은행 금리가 1.25%인데 10억이면 1년에 1250만 원 이자 나와요. 그럼 1250만 원 이자 발생해가지고 우리 문화재단에 지원해야 되는데 결국 시에서 하는 업무를 여러 가지 아까 뭐 배경 말씀 충분하게 드렸는데 여기 모이신 여러 그 예술단체들 대표 60분들은 현재 내가 받는 보전보다 더 받으면 내 당에 아무것도 없어. 재단이 굴러가든 말든 그 관계없이 내가 알고 있는 동아리 음악을 하든 춤을 추든 그림을 그리든 그 동아리에 재정적으로 좀 더해졌으면 하는데 여기 오신 분들의 바람인데 그게 하루째 금방 뚝딱은 안 된다. 그래서 아까 그 아침부터 시작하려고 제가 이제 아이고 재단만 만들어주면 내 능력은 서울 가든 부산에 가든 돈도 좀 세게 해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그게 시장님 혼자 해주는 일도 아닙니다. 이게 여러 전체 시민 전체가 다 같이 공감을 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그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 이게 무슨 이국의 시장문화재단으로 이게 잘못 오해가 됐어요. 그 오늘 공채를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이건 이국의 시장 개인 문화재단이 아닙니다. 제천 예술문화인들을 위한 문화재단이다. 근데 제천 문화예술 하는 양반들은 나 글씨 써서 글씨하는 당을 몰라. 그것도 오고 그림 그리는 외에는 당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중간에 가후 역할을 하는 것이 문화재단인데 이제 전문가들 집단을 아까 말씀드린 그 관계되는 그 직원분들이 전문가 한 10분 정도를 필요하다고 그러는 건데 어차피 이건 불가피하고 어차피 제천시에서 그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당분간은 제대로 걸음할 때까지는 상당 기간 제가 보는 제천 같은 이런 인구 한 14만 정도 되는 도시 기업체가 별로 몇 개 있지 않은 이런 도시에서 한 10년 뒤에 이게 해결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관건인데 이게 시장이 예를 들어서 만다고 해서 시장 혼자 네 혼자 돈을 도와 네가 만들어서 이래서는 안 되고 각계 학생이 여러 개의 그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서울이든 삼성하고 나하고 인해이든 야 이거 제천 문화재에 돈 좀 기부처럼 해. 그러면 그 세계 혜택 돈을 문화재단밖에 안 줍니다. 안 주니까 현재 누가 돈을 내고 도와주시고도 그냥 좀 뛰는 거예요. 세제도 못 받아. 그러니까 문화재단을 만들어간 원칙도 좋은데 지금 현재 그 한 발도 못 가고 있는 부분들이 아까 그 일정표에 보면 7월 중에 의회 의결 받아가지고 이제 그 조례 만들어서 하는데 아직 조례도 못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개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천시는 우리 시장님이 비롯한 관계 과장들, 국장들 책임도 굉장히 중하다. 시원들 10분인데 그걸 어떻게 설득하든지 간에 조례가 잘못된 조례를 못 지든지
우리가 시에서 신청을 낸 조례가 뭐 이거 이쪽 이게 잘못된 거다. 그럼 너 당신 의원들 잘 되는 조례 가져와 봐라. 어제 믹서해가지고 좋은 조례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되지. 무조건 안 해주는 건 뭐냐 이거 무조건 안 해주는 건.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에는 시의원들 연습만 아주 매도해서 나쁜 뒷담도 몰지 말고 시민들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건 6대4 정도에 누가 잘못해도 60% 잘못한 거고 누가 잘해도 40%가 잘하게 못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에 하는 것도 사실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오늘 공청회에 되는 거예요. 근데 조례는 통과시키지도 않고 공청회부터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뭐 저는 우리 신랑 어렵게 일하는 거 잘한다고 넘들이 참 해주면 좋겠는데 다 좋은 얘기만 하니까 나라도 승소를 좀 할 수밖에 없어서 조금 승소를 했습니다만 문화재단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현재 한 3년 걸면서 왜 3년씩 걸면서 이걸 못했느냐. 시장 책임이 있는 거예요. 되게 됐든 간에 3년을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 보시는 건 의원들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시장 책임이 내가 보기엔 40%가 있던 60% 있는 거다. 또 아까도 뭐 몇 분한테 전화해서 재단이 지금 잘 운영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막 사고가 나가지고 말이야 또 맨날 유창 가고 그냥 잘하는 데도 또 있어요. 그걸 우리가 거울 삼아서 우리 조금 늦게 출발하는 제재를 제대로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뭐 저는 개인 소견이고 다른 분들은 뭐 준비해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사실 공청회 뭐 토론자로 나오라고 얘기했지 다른 나는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 와서 뭐 찬성을 하든지 반대든지 좀 받은 좀 없고 평상시 생각대로 또 인근에 잘 되는 재단에도 제가 몇 군데 얘기도 좀 가봤습니다. 근데 참 부러울 정도로 잘 된다가 있습니다. 부러울 정도로 잘 돼가 있는데 결국은 문화재단에다가 누가 어느 기업에서 어느 특정인이 돈을 얼만큼씩 인프해주냐 그게 관건이에요. 관건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현재는 굉장히 열악한 이런 가운데 3년 동안 조례를 하나 개정을 못해가지고 재단 출범도 못한 제출문화재단 누가 돈을 더 10억, 20억 내겠냐 이것도 참 굉장히 씁쓸한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단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230개씩 일군 가운데서 지금 1인 6호밖에 안 되니까 뭐 많이 늦은 것도 사실 아닙니다. 우리 시장이 성급하게 선거 공약을 재단에다가 안 썼으니까 이게 된 것 같지만 근데 정부가 거기 대한민국 법률이 통과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2019년 다 만들어야 돼요. 어디마다 만들 겁니다. 근데 다 엄두도 논의해야 또 국제에서 시장으로 많이 오는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는 한 60대 단체들이 맨날 또 그러니까 문화재는 별로 떠올립니다. 그런 것도. 그런 것도 뭐 영향이 보였는데 과연 그는 우리 60대 단체 그 동아리들이 현재 받는 보조금마다 다음 얼마 더 받는데 내년에는 근데 내년 더 받는 줄여서는 작아도 이게 한 10년 할 것 같다. 그래도 좀 해야 된다 이거야. 그것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재단 출범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시장님이 그 애를 많이 쓰시고 했는데 이건 충분하게 의하고 토의가 돼서 조례를 현재 우리 지통 만들던 조례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못 맞는지 안 해주는지 그것도 한번 신중하게 토의를 해서 재단 조례를 한번 매일 조례를 바꾸는 것도 한번 만들면 상당 기간 가야 되는데 조례를 좀 완벽하게 해서 시의회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잘못된 부분 뭐 항목을 고치고 또 세편도 자꾸 해서 조례를 먼저 만들지 않겠는가. 조례가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이런 공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말좀 주객이 전도되는 게 아닌가 맞는 생각입니다. 5분 하는데 제가 너무 시간 많이 걸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 지적대로 진짜 오늘 오신 분들이 우리 문화재단 조례가 어떤 내용인지를 좀 다 숙지를 하시고 이렇게 계셨으면 좀 더 이해가 좀 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매우 아쉽네요. 문화재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논의 과정에서 지역 문화계가 소외되지 않고 같이 참여해서 바람직한 조례가 되고 또 바람직한 문화재단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토론을 들으셨습니다. 세 분 비롯해서 오신 분들 모두 다 문화재단이
필요하다는 데도 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문화재단이 다 만들어진 것을 공감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이제 약간 지역문화계와 시와 의회의 약간의 그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문화예술회가 모여서 만들어진 제천문화재단 설립추진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어떤 논의를 했고 또 최근에 어떤 합의를 해서 어떤 의견을 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위원회 임창순 위원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여기 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천 참여연대 전체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창순이라고 합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재단을 만드는데 좀 관심이 없기도 한다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사실 좀 얼굴 어떻게 꼭 있게 됐다고 못 봐요. 알겠습니다. 이번도 질문을 해야 되지. 지구연대만 받고. 소외되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참여연대에서 2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하셨고요. 한 클럽인데 처음 나오신 분한테 질문을 해서 좀 시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참대연대나 이런 것은 다 한 우리 집안 일 아닙니까? 뭔 일을 순서를 오늘 처음 나온 분이 어떤 취지에서 오늘 이렇게 모였는데 장소는 어디다 세우며 돈은 얼마나 들며 기부를 얼마나 하고 싶은가. 이 늙은이 제천서 60년 가까이 살았는데 오늘 얘기를 듣고 나 재산이라는 것은 산 7,000평 소각이 있는데 오늘 내놓고 싶은 그런 뜨거운 마음입니다. 이경규 시장님이 지금 우리 제천 인구 늘리려고 제천 음악영화제와 국제한방 엑스포 이것을 하려고 이렇게 해서 저 늙은이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 제천 인구가 늘어나고 아까 저 문화재 그 한대 박나 돈 200만 원 탄다 400만 원 탄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 제천 문화재가 설립이 돼야 되고 우리 제천 인구가 늘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것도 못하기 위해서 세웁니까? 우리 제천 인구가 너무 낙후가 되고 안 와요. 제천으로 안 와요. 이사가 안 와. 왜 그러냐? 당나 돈 돌아 하기 때문에 안 와요. 그래서 나 같은 늙은이 나이 80이 넘은 늙은이도 참석했고 우리 제천의 선배들 후배들 친구들이 이런 간섭이 없어요. 국제연화 그래서 내가 한번 하고 싶어요. 나한테 즐거운 시간 한번 주세요. 우리 지정 토론하시는 분들하고는 이제 토론하지 않기로 약속을 있어서 그거는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제 임장순 위원의 설명을 듣고 나서 제천시 관계자와 오신 여러분들과의 이제 질문을 하시고 또 답변을 하는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뒤에 서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결례를 범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여론 수렴의 자리가 만들어진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자리를 마련한 제천시와 참여한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천문화재단 설립준비위원회는 2차례 간담회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시민사회단체가 뜻을 모아서 출범한 시민기구입니다. 먼저 문화재단 설립준비위원회 구성과 의견 취합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1차 간담회에서 문화재단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설립을 위한 시민준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어서 6월 28일 2차 간담회에서는 준비위원회 운영 규정을 인준하고 규정에 따라 임원 선출 및 선결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선출된 운영위원들은 하회의를 통해 1차, 2차 간담회 내용을 감추려 최우선 의견 4개를 취합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제천문화재단 설립준비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 중이며 상정된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들은 향후 전체 회의 인준을 받아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반드시 다뤄야 할 선결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시된 의견을 중심으로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하며 취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단 운영에 지역 문화예술계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보완 장치를 해야 합니다. 사단법인은 총회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방법이 있지만 재단은 모든 결정을 이사회가 하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 방법을 조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둘째, 재단의 재정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매년 지원금이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구조는 지원 결정권자의 의지가 반영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최소화할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재단 형태를 문화시설 관리형으로 설립하고 문화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재단 형태를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재단 설립 후 초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와 시의회는 기본 재산을 한시적으로 출연해야 하며 필요시 조례에 시의 출연이나 기금 조성 등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단 설립 후 운영이 가장 어려운 시기는 5년 이내가 될 것이며 이때를 감안한 보완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넷째, 지난 1차, 2차 간담회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점은 기존 조직 통합을 배제하고 원점에서 새로운 재단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명무실한 문화예술위원회와 법률로 독립된 사업 영역이 있는 청풍영상위원회 통합은 문화재단 설립 취지와 맞지 않아 두 조직의 통합을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정리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를 통해서 우리 조례에 우리 지역문화예술계의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또 안정적인 재정을 통해서 문화재단이 성공적인 재단이 되도록 하는 이런 논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천은 그동안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생겼습니다. 제천의병 기념사업회부터 지금은 최근에는 문화예술위원회까지 시장님, 지방자치단체장님이 바뀔 때마다 생겼다가 또 없어지기를 반복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생긴 문화재단은 이렇게 무슨 정치적인 입지에 따라서 정치적 입지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생기고 없어지는 일을 또다시 반복시켜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우리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단을 만드는 과정에 우리 지역 여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뭐 시민이 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고 계시니까 당연히 많이 이렇게 반영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화재단이 우리 시민들이 주인이 되고 문화예술계가 주인이 되는 문화재단이 되도록 우리가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문화재단이 주인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비전 토론에 나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비전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천문화재단 설립준비위원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잘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청취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천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시의 보고 내용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제천역전 한마음시장 상임회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 정규남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 직함을 말씀드린 것은 저는 제천의 시민이자 일개 장사하는 사람, 정정하게 표현하면 좀 장사꾼이죠. 왜 이제 이런 공청회를 왔는가 사실 궁금해서 왔고, 제가 시민의 입장으로 볼 때에 유독 제천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와 예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아주 그 사연이 많고 옥절이 많습니다. 우여곡절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제천에서 음악 영화제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좀 훌륭한 문화예술적인 그런 아이템인데 그것이 이제 중도에 좌측의 이기까지 빠졌다가 간신히 되살아난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작년과 금년 초에 보게 되면은 스토리 창작 플러스터 사업, 그거 역시 굉장한 문화적인 아이템입니다. 그거 역시 좌절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근본에 제천문화재단 설립권도 우리 문화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년째 표류하고 있는 현상이 있는데, 왜 제천 특히 이런 문화예술적 차원의 모든 사업이나 아이템이 이런 극심한 부침을 겪어야 되는가,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게, 유럽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리드해 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세계 제2차 대전 때 그 엄청난 전화의 포화의 위기 속에서도 그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오페라 공연을 즐겼던 사람들, 군인들조차도 오페라 공연을 갔어요.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포탄이 날아다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것이 이제 유럽의 저력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전쟁통에도 문화와 예술적 가치, 그거를 존중하는 그 뿌리 깊은 역사가 있는 곳이 유럽이죠. 그래서 지금도 세계를 리드해 나가는 굉장한 국가들 아닙니까? 제가 오늘 여기 보니까 의원님들은 안 나오셨어요. 정파적 입장이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아쉽습니다만은 그분들은 뭐라고 탓할 수도 없는 것이 뭐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분들이 문화예술적인 소양이 상당히 부족한 분들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한다면 뭔가, 저는 제천 사람 아니에요. 제천에 한 20여 년 됐습니다만 서울 사람입니다. 그분들을 뭐라고 하기 이전에 제천의 촉박한 문화예술적인 토양을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 외국에서 온 사람이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제천에 대한 자부심, 지역에 대한 역사의식 얼마나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은 서울 사람의 좀 글로벌한 어떤 시야에서 볼 때는 제천은 문화적 토양이나 그것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상당히 초단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래서 부침이 심했던 건데, 문화재단 설립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 이런 촉박한 문화적 토양 속에서 이제 좀 듣기는 했어도 이제부터라도 이런 것을 한번 문화와 예술이 융합되고 거기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어떤 도시의 분위기를 한번 이제부터라도 만들어보자. 그러면 우리도 향유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젊은이들도 그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손주들도 자라면서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여러 가지 감성, 기성, 영성 다 배양이 될 수 있다. 그런 굉장한 효과가 있다. 네, 좋은 저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실 분들이 많으셔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국악협회 제천시 직장 박병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화예술인으로서 제1선에 있는 사람으로 제가 정말 힘들었던 그 과정을 여기 문화재단에 생기면은 정말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 믿고 아주 꼭 빨리 문화재단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200만 원 받고 300만 원 받는 데서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정말 좋아하는 그런 쪽이 아닙니다. 제가 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우리 이사장님 아까 말씀하셨고요. 우리 문화예술과의 우리 윤정근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정말 절실히 가슴에 와 닿습니다. 앞에서 뛰면서 충북문화재단이나 아니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말 문광부에까지 제가 수를 뻗쳐서 공연 사업을 만들어 오려고 별의별 것 다 해봤습니다. 근데 제 힘으로는 정말 영향력이 부족해요.
그거를 저는 문화예술로 하는 건 어디 가서도 뒤지지 않지만 제가 앞에 나서서 이렇게 정말 앞에서 이끌어주시는 분들이 있지 않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큰 사업을 만들어 오고 싶어서 사업을 여러 번 시도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저 힘으로는 부족했고요. 제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는 충북문화재단에 사업을 넣어서 한 번도 탈락되거나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금액, 뭐 2천만 원, 1,000만 원 받아봤지만 그 금액으로 아주 정말 공연을 충실하게 잘하면서 그 공연 작은 금액으로 이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복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고요. 또 문화, 음향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계각층에서 공연하시는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대변해 주실 수 있는 큰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이 문화재단이 정말 절실한데 왜 언제서 이렇게 우리 제천시만 이렇게 빨리빨리 이게 만들어지지 않고 정말 영화를 보면 부러워서 제가 영월문화재단을 찾아갔고요. 충주문화재단 다 방문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구구절절이 이렇게 좋은 내용이 다 있는데 조례가 통과가 안 된다는 건 정말 가슴을 치고 통보를 안 됩니다. 정말 가슴이 아파서 어디 가도 정말 제천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정말 이런 거 가슴에 한을 맺히고 지금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우리 문화예술인 정말 60개 단체라고 아까 어느 저기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200만 원에서 200만 원 더 주고 400만 원 주면은 아 됐어 나 혼자 잘 사니까 됐어. 정말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다 아세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저는 가슴에 정말 뭘 갖다 꽂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문화재단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오신 여기 우리 의원님들 정말 이 심정 깊이 헤아려 주시고요. 문화재단이 만들어져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정말 열심히 활동할 수 있고 뭔가 만들어서 문화 콘텐츠 다 가슴 속에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왜 어째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이렇게 뭐 밑에서 정말 그거 아니에요. 저 높은 경지에서 정말 전국 어디 가도 저기 정말 큰 박수 받으면서 제천시를 대표해서 뭐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더 앞에서 이끌어주실 수 있는 그렇게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왜 그게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진짜 제천시에서 정말 힘쓰겠지만 꼭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세요. 우리 여러분 우리 문화예술인들 다 합칠 수 있으시죠? 네! 그럼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재단에 대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천시 학교 동문연합회장 조국현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역사적으로 볼 적에 문화와 예술이 발달된 국가나 민족은 부흥했고 문화와 예술이 없는 국가나 민족은 소멸되어 왔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왜 우리 영화 볼 적에 부시맹 봤잖아요. 거의 소멸됐습니다. 이제 양자 물리학자들은 선대들이 한 행동반경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후대들에게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 이 문화, 예술 이걸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함께 공감하시고 함께 하시는 마음으로 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 예를 들어서 운전문화가 1세대 문화입니다. 목소리 크면 이기고 화내고 발로 차면 이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젠 보험회사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고 이게 앞으로 2세대, 3세대 운전문화가 계승되면 우리나라 운전 정말 점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에 미국인 변호사가 쓴 글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여러 해 이전에 신문에 누가 공무원할 때 담배값을 줘야지 됐고 뭐든지 돈이나 담배값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매스컴의 신문에 연일 보도됐습니다. 그럴 적에 그 변호사 얘기는 이제 대한민국이 한국이 크리한 국가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1960년대 말 70년대 초에는 돈 20불을 호주머니에 넣지 않고는 운전을 못했답니다. 그 사람들이 경찰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랬는데 그게 이제 좀 더 치나가서 미국 사회가 크리한 사회가 됐듯이 대한민국도 크리한 사회가 돼서 역사와 문화
우리가 지금 이거 이제 이렇게 문화와 예술을 계속 발전해 나가면 우리 후대들은 언제쯤 언제의 선배들이 이렇게 제천의 발전에 앞장섰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시스탄이지만 문화와 예술이 있는 나라는 부흥했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서 조석한 시의 시장님께서도 또 시 관계자분들 적극 노력하셔서 의원들께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겠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천이 좀 더 문화적인 정말 예술과 문화가 만연한 도시가 되어 제천의 브랜드 가치를 제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의견 받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하신 말씀은 언제라도 문화예술가로 의견 주시면 저희가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 해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총의 문화예술 아카데미 총무를 맡고 있는 김영숙입니다. 여러 번 반갑습니다. 제가 2, 3년 전보다 요즘 느끼는 건 저희 공연 예술이 참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금요 힐링 콘서트에서 가수들 안 부르고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공연 단체들이 참 잘하고 있는 거 여러분 피부를 못 느끼시겠습니까?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 시청에 그 전문가 한 분이 오셨고, 그 다음에 예총의 전문가들이 몇 분 계신 그 몇 분 가지고 진짜 지역 공연이 굉장히 질적으로 우수해진 건데, 정말 문화재단이 생기면 그 많은 전문가들이 오셔서 얼마나 더 좋아지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역 공연 예술이 정말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 얼마 안 되는 예산으로 정말 다 열심히 하시고 계시거든요. 빨리 조례가 통과돼서 정말 이제 열정이 많으신 제천분들인데 저도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 못다한 말씀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더 의견 발표할게요. 주시면 안녕하세요. 극단성사청 조성원입니다. 앞으로는 시민 공청회 하는데 특강 뭐 이런 거 우리 강의 드리러 온 거 아닙니다. 왜 강의하는 사람 불렀어요? 문화재단 이사장이 우리 시민예술 제천 문화재단 설립하는데 그 강의 듣고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그런 사람 불렀습니까? 주최 측에 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저 말고도 말할 사람이 많아요. 근데 시간 관계상 이걸로 줄인다는 거 문화예술과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제가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제천 예총 형경서 교수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제가 3개월 전에 저 시민회관 밑에 지하 거기에서 조례법부터 통과시키던 조례법부터 훔치던 제가 분명히 형경석 교수님한테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제천 예충국 할 때. 그리고 저는 여기 녹음된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문화재단에 설립을 반대하는 사람은 제천 시민은 아무도 없어요. 괜히 반대한다 그러다 낭설이죠. 반대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다 찬성합니다. 단 거기 집행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좀 두렵고 그게 좀 문화예술위원 하셨던 형경석 교수님 3년 동안 호송생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럼 문화예술위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 박경수 여기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회장님께서 저희들 문화예술인들을 어떻게 배분해 주셨습니까?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호송생을 보냈다는 거 형경석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 그리고 여기 제가 그때 조례법을 고치자고 그러고 통과시키자고 그랬는데도 형경석 교수님께서는 그런 조례법이 없다 그랬어요. 제가 말한 의견을. 그리고 여기 우리 문화재단 이사장님은 시장님이 임명장을 주기 때문에 시장님이 임명하는 건 많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단 이사장을 정말 시민들이 보고 독립성이 있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문화재단 독립을 시키고, 그리고 임명장은 대한민국 어느 가나 지방자치단체장님이 주기 때문에 시장님이 임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 설립하는데 문화재단 이사장부터 또 직원들까지 좀 심사숙고해서 특히 또 참여연대에서 이렇게 신경 쓰시고 그러는데 더욱더 신경 쓰시고, 또 저희가 문화인들은 한 사람으로서 예술이 한 사람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예술이듯이 우리 문화인들을 좀 편안하게 예술할 수 있게끔 하려면 정말 이사장님을 잘 뽑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사항을 잘 검토해서 문화재단 추진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의견은 이 정도로만 받고요. 더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문화예술가로 얘기 좀 해야 되지. 왔으면 그래서 시간을 통제를 해가지고 뭐 드리고 싶은 말은 있는데 다른 시간만 다 저는 돌리고 질문 시간. 사단법인 한국한시협회 제천 지회장 김경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문화예술관계에 다 관심이 지대하신 분이고 다 지역 발전을 위해 가지고 헌신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뭐 좋은 말씀 이래 하시고 또 좋은 공청회를 해가지고 제천문화재단이 발전되기를 다 기원한 마음에서 오셨습니다. 저도 문화재단 설립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한시인으로서 전국구 심사를 이래 가보면은 이 지역적으로 이제 평창, 영월, 도천, 용인, 원주 이런 지역에 지금 상당히 아주 발전이 많이 되어 있고 어떻게 이래야 하느냐 하면 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게 잘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제천 지역에서는 문화예술 여건으로 상당히 타 지역보다도 더 훌륭하고 좋은 여건이 많이 있는데도 여기 계시는 문화예술 여러분들이 뭔가 일심동체가 되고 혼연일체가 되고 서로 불신풍조가 사라져야 되는데 그 이미지의 생각으로는 도덕성이 좀 결여된다고 이런 생각됩니다. 저는 이 시장님이 시의원을 불신하는 것도 그렇고 또 시의원님들이 시장을 불신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리 시민님들이 시장님을 또 불신하다가 시장님 탁해서도 안 될 일이에요. 우리 다 같이 자책을 하면서 왜 이래 다시 저 일체가 좀 잘 안 되느냐 서로 각성을 이래 하셔가지고 앞으로 문화재단이 많은 발전이 있게끔 또 설립하는데 다 같이 동참해가지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제천의 문화예술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마련한 특강은 저희가 문화재단의 이해를 돕고자 한 특강이었습니다. 나이 89살입니다. 이군규 시장님이 네, 이상으로 정리하고 끝으로 시장님께 정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도 네, 제가 좀 잠깐 좀 정리해서 몇 가지 제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정말 하늘에 묻혀가지고 예, 어르신, 네. 어떻게 하면 감사합니다. 우리 재택이 발전이 될까 해서 강화문도 갔다 오고 또 이렇게 큰 잔치를 받아놓고 우리 제천 시민이 어르신, 정말 어르신 죄송한데요. 가지고 예. 이렇게 해야 되겠기에 제가 뒤를 누르면서 제천 시내 우리 큰 잔치님께 같이 자, 일어납시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예. 우리 제가 몇 얘기했는데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가 갈라져 갖고 지금 말하자면 이궁희 시장 너는 민주당 시장이니까 안 도와주겠다 이래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자, 어쨌든 좋은 뜻으로 말씀하시니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너무 감사드려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우리 공청회에 참여해서 토론자는 토론자대로 또 우리 시민은 시민대로 또 문화예술인은 문화예술인대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많이 참고가 되는 것 같고요.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아까 말씀 내용 중에서 제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서 그 얘기만 말씀드리고 제가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문화예술인들이 보조금 몇 프로에 연연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 중에 꼭 그렇게 악의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었지만 제가 듣기에도 자존심이 매우 상하고 저도 사실은 문화예술인의 하나로 생각되는 시인이긴 한데 그런 얘기를 듣고서 저는 정말 매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실은 보조금 몇 푼 때문에 앉아있다기보다는 각자가 삶의 가치로 신념으로 또 삶의 아름다운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문화예술에 헌신하는 열정과 그 인생에 대해서 너무 폄하하는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제가 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동의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제 생각과 같죠? 맞습니다. 제가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돈 몇 푼 더 만들어 주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기금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문화 관련된 기여금을 낼 때의 조세 혜택을 활용하면 마치 장학재단에 기부금을 내면 세금이 면제가 되는 것처럼 문화재단에 기부하면 많은 모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은 이익입니다. 그것은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지 그것 때문에 문화재단이 근본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아까 토론자들이 지적하셨고 시민들이 말씀하셨듯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세력이나 기득권층이 바뀔 때마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금이 함부로 난도질 당하는 그런 일들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국민들은 지난해 분노했던 거 아닙니까? 소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시장에게 협조하고 시장과 가깝고 시장 선거를 도왔던 사람은 많이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그런 일들을 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지금 국민들이 분노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은 제천의 문화재단이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문화예술인들과 또 양식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제천 지역에 영구히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문화재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은 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적 기구거든요. 그 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적 기구가 아닌 임의적 기구를 가지고 자꾸만 문화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무리 양식 바르게 하려고 해도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면에서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평가를 잘 해서 정말 평가가 좋지 않아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잘해서 내가 더 좋은 평가를 받아서 시민에게 인정받아서 우리 단체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지라는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 내가 저 사람 선거할 때 가까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당했어 라는 배신감만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창의적인 그런 문화활동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장섰던 사람은 장관도 지금 감옥 가 있잖아요. 이런 세상을 다시 제천에서 반복해서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문화재단이라는 시스템을 만든 것은 바로 그런 이유고 그것은 제가 제안한 것도 아니고 제 선거 당시에 많은 시민들이 많은 예술인들이 당신이 만약에 시장이 되면 문화예술계만큼은 적어도 창의적 자율성을 갖도록 보호하고 그걸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문화재단을 꼭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공약했는 것입니다. 벌써 진짜 진심을 말씀드린 겁니다. 조례를 많이 검토하셨죠. 그런데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시장으로서 우리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말씀 하나만 드립니다. 저희 시의 조례는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되는 거 아닙니다.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공개를 하고 그 공개된 기간 동안 누구나 거기에다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 개진된 의견을 참고해서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이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은 대로 사유를 달아서 그것을 가지고 내부 토론을 거쳐서 안을 짭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의회에 제출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2번이나 했습니다. 처음 한 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그런데 어쨌든 제출되고 나서도 의회와 충분히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도 반영하고, 왜냐하면 의회는 역시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이기 때문에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다 수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회를 통해서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례안들을 많이 첨삭을 해서 의회와 합의한 끝에 그 안을 가지고 정식으로 발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혹 시민들께서 그걸 자세히 볼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어서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일일이 다 각 가정마다 배포해 주는 것이 도리일지 모르나 그냥 절차상 그렇게 할 수 없고 홈페이지에 공지해서 그것도 법적으로 정한 기간에 공지를 통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어떤 조례도 많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통학로 관련된 조례도 최근에 통과가 되었는데요. 제출이 되었는데요. 잘 아시지만 학교의 스쿨존 말고도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오는 주 통학로를 안전하게 정치 예산으로 지원하고 속도도 거기에 조절하고 다양한 안전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홈페이지가 상당한 기간 공고를 해놨었던 적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네, 잘 모르십니다. 이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합니다만은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개방형으로 한다는 걸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문화재단 설립을 찬성하는 것은 거의 다 시민들이 다 공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박병수 회장님이 선창까지 하셔서 다 괜찮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네.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뭐 의회하고 이것이 잘 설득이 됐냐 안 됐냐 그런 문제 가지고 너무 여기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의회의 입장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을 충분히 토로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그 나온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이것이 잘 시의 뜻대로 안 되니까 의회에서 무조건 다 억장 놓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시민들의 공감을 받는 이유냐 아니냐 하는 것은 시민들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러한 상호 존중과 상호 기타로는 토론은 늘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정균환 회장님께서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겠지만 서울 창작 클러스터 사업 정말 저는 땅을 치고 지금도 피눈물이 납니다. 그렇지만 그 역시도 의회에서 7대 6으로 한 표 차이로 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독약을 먹으면서 죽어도 악법도 법이라고 했습니다. 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의원들이 표결을 거쳐서 표결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표결을 거쳐서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사업을 반대해서 반납했으면 저는 그 전까지는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가 이 지역사회의 문화와 지역사회의 브랜드 가치와 이 앞으로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동력이라고 판단하였고 그것은 또 제가 유치한 사업도 아니고 제가 오기 전에 최명희 시장께서 이미 유치했던 사업을 저는 더 잘하겠다는 것 뿐인데 그것을 시장 바뀌었다고 이렇게 내팽개쳐진다면 너무 억울하다라고 분통이 터졌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정난 다음에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실 겁니다.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 토론하고 논의할 때까지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치열하게 많은 것을 가지고 논란을 하지만 결정되고 난 다음에는 그 결정에 승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시정이고 그것이 정치하는 사람의 기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지나간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이야기 시민들이 판단하고 평가는 할 수 있지만 그 더 이상 재론하지 않기를 시장으로서 저는 바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가슴 아프고 더 분노하고 절망했던 사람은 접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참고 인내하는데 더 이상 재론하지 않기를 이 자리에 공개적으로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음악영화제도
뭐 자투할 위기에 있었다. 뭐 무슨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선 6기 들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한 많은 참여에 의해서 영화제도 이제 정상궤도로 올라가고 있고 정부에서 높이 평가도 받고 있고 도에서도 예산이 1억 5천이나 추가 배정되는 정도로 많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함께한 공로입니다. 시장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시민들이 함께하는 이런 문화예술을 통해서 누가 뭐라 해도 어느 정치인이 어느 시장이 어떤 정치 세력이 와서 흔들어도 끄떡없는 그러한 자율성과 창의성과 그런 문화의 의지를 가진 그런 문화 시스템을 한번 잘 만들어 보기를 저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 결정돼서 문화재단이 조례가 통과되고 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잘 되면 제 남은 임기 동안에 문화재단이 우리가 꿈꿔왔던 우리가 또는 걱정해왔던 것을 해소하고 정말 우리가 가진 우리들의 바램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문화재단으로 잘 만들어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말씀을 잘 해줘서 제가 정말 늦게까지 앉아있는 보람이 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왔습니다. 다 마찬가지겠죠. 그렇지만 정말 밥을 2그릇 3그릇 먹은 것보다 우리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열정과 이 진정성을 잘 가슴에 담고 태평양 건너가서 정말 제천의 시장으로서 미국, 뉴욕, 워싱턴 등지를 다니면서 제천 한방바이오 산업엑스포 잘 영업하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